수도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사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투자금이 소액이라면 아파트보다 빌라를 사는 게 수익률도 크고 돈을 불리기가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냥 아파트 투자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아파트는 무조건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수도권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필요한 자금도 크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경매든 매매든 초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도전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경쟁자는 많고 낙찰자가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입찰은 성공했지만 수익은 거의 남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수도권이 너무 비싸면 지방 아파트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지방 아파트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장이라는 장벽이죠. 수도권은 가깝기라도 하죠. 하지만 지방 아파트는 멀어서 임장을 자주 가기도 어렵고 정보도 너무 부족합니다. 더욱 임장을 못 간다면 어떻게 되죠? 감으로 입찰하게 되고 그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빌라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빌라는 이번에 저희 임장 모임을 통해 낙찰받으신 소중한 멤버분의 물건입니다. 바로 투자금과 수익률부터 알려드릴게요. 투자금은 약 460만원으로 시작했고 수익금은 1000만원대입니다.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평수는 11평이고 대지권은 약 9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역과 6분 정도 되는 길이라 서울에 혼자 출퇴근하는 자취집으로도 괜찮고 근처에 큰 공장단지가 있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1인 가구의 수요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 2016년이고 전입일은 2023년으로 계약력도 없지만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다가 나가시는 분들이라 따로 명도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 매각 물건을 보면 매매가 6천만원부터 시작해서 7,500만원 되는 물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여기랑도 근접해 있고 준공일도 오래되어 재개발 가치도 있어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수익률은 계산할 때 필요한 비용들이 있는데 취득세 및 법무비, 이사비, 미납관리비, 수리비, 대출이자, 양도세, 중개수수료, 재산세, 종부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취득세 4,600만원에 1%인 46만원, 지방세, 취득세 10%인 46,000원, 법무비 및 등기비용 약 100만원, 이사비용은 살고 있는 점유자가 전액 배당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수리비용인데 내부를 보면 건물의 노후도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물 창문 샤시를 교체한 것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건물이 오래되면 다른 하자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샤시만 교체할 가능성도 있으니 도배, 장판, 싱크대 정도로 잡고 250만원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출이자인데 대출이자는 월 상한액 곱하기 5개월 정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5 해서 150만원 잡겠습니다. 다음은 매매사업자 기준 양도세인데요. 4,600만원에 사서 보수적으로 6,500만원에 판다면 세후 15%에 걸려서 126만원입니다. 중개수수료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 물건에 해당되어 0.5% 하면 30만원 잡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종부세지만 1세대 1주택일 경우 시지가 43% 적용돼서 1,300원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제 총 비용과 수익을 정리해 볼게요. 낙찰가 4,600만원, 취득세 플러스 법무비, 수리비용 등 총 707만원, 이상 매각가 6,500만원에 707만원을 빼면 순마진 1,193만원이 수익입니다. 몇 달 만에 투자금 대비 약 15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 수익률, 아파트에선 쉽지 않죠. 이 금액은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고 단기적으로 더 빠르게 매도에 성공하거나 매매가를 더 올려서 판매한다면 수익률은 크게 증가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수익률 괜찮은 건 알겠는데 애초에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매도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임장 모임 진행할 때도 꼭 나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모든 빌라가 매도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가 안 되는 빌라는 팔기 어려운 빌라일 뿐입니다. 그 말은 팔릴 수 있는 빌라도 있다는 거죠. 자, 매도가 안 되는 빌라를 볼게요. 입지 안 좋고 대중교통 멀고 단독 입주 4세대짜리 노후 건물에 건축물 대장도 꼬이고 대지권도 부족해요. 그럼 당연히 매도가 어렵습니다. 이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외곽에 있는 구축 아파트, 전세가율 떨어지면 몇 년간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소개드린 물건 보셨죠? 인천에 위치해 있어 여기랑도 도보 6분,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큰 공장 부지, 그리고 수익 투자에 적절한 경매 낙찰가. 이런 조건이면 오히려 잘 팔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이 빌라에 누가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빌라 매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실거주자가 덥석 사는 경우가 적다, 이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빌라는 아파트만큼 대기 수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수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수요층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초년생,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자취하는 학생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전세 끼고 혹은 대출을 받아서 빌라로 내 집 마련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엔 특히 전세보다 실거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죠. 월세도 부담스럽고 전세 사기는 무섭고, 그래서 아예 소형 빌라로 갈아타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를 매입한 1인 가구 중 약 28%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월세 부담을 줄이려는 2030 세대에서는 이런 선택이 많아졌죠. 즉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만 다른 수요층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빌라는 매도가 안 되지 않나요? 라는 말은 조건이 안 좋은 빌라는 매도가 안 되지 않나요? 라는 말을 붙여야 맞는 질문이고, 거기에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지도 좋고 대지권도 확보되어 있고 실수요자 대상 타겟팅이 잘 되어 있고 실투자금이 소액이라면 오히려 아파트보다 회전이 빠르고 수익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빌라를 사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판을 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재질이라도 길이가 더 길면 비싸고 짧거나 잘라진 제품은 더 저렴하죠. 왜냐하면 재료가 다 쓰이지 않았고 쓰임새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도 똑같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물건마다 하자 유무나 정도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자가 감정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자가 감정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싸게 사서 손을 좀 보면 수익이 나죠.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감정가가 멀쩡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그건 물건에 손대면 안 됩니다. 낙찰을 받아도 손해예요. 그러면 이런 판단은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임장을 많이 가본 사람, 그리고 하나의 물건을 더 집중해서 들여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을 가다 보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나갈 의사는 있는지, 하자가 단순히 도배 수준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정말 싸게 나온 물건인지, 이건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 직접 발로 뛰어본 사람의 정보량 차이에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빌라를 사도 되는 이유와 수익률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부동산 경매라는 게 처음엔 정말 엄두도 안 나고 혼자서 실행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엔 너무 막막해서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었고 무모하게 부동산만 30군데 이상 돌아다니면서 몸을 갈아 넣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수백 건의 책을 읽다 보니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단순히 실행해라 라기보단 함께 실행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에서 1주차는 부동산 경매를 하기 전 재정 계획을 저랑 같이 1대1로 짜볼 것이고요. 2주차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경매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백과사전 같은 잡지식 말고 실전에서 필요한 실전 기초이론을 배울 것이고, 3주차에서는 실제로 관심 있는 지역들을 사람들과 함께 가서 보고 경험하는 커리큘럼이에요. 여기서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4주차도 함께 동행해서 부족한 지역을 함께 하고요. 이 모임은 혼자서 실행 가능하신 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고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신 분, 무조건 실행을 옮겨줄 추진력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기스에 참여하셨던 한 분은 전혀 경매 경험이 없었지만 3주차 임장을 통해 첫 낙찰까지 성공하셨고,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텐데 함께여서 해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에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 남들보다 빠르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어. 그저 조금 더 먼저 움직였을 뿐이야. 시간은 흐르고 자산은 쌓이고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나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누구나